지난 17일 필라델피아 세븐티식서스와 덴버 너겟츠의 맞대결이 있었습니다. 이 경기의 주인공은 시즌 MVP 레이스 경쟁자이자 리그 최정 상급 빅맨인 니콜라 요키치와 조엘 엠비드였는데요. 최종 스코어는 126대 121, 백투백 경기였음에도 불구하고 41점 10어시스트를 달성한 엠비드와 함께 필라델피아가 극적인 승리를 거뒀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아시다시피 엠비드는 카메룬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이번 2024 파리올림픽엔 미국 국가대표로서 출전을 앞두고 있지만 엠비드가 본격적으로 농구를 배웠던 건 같은 국적의 NBA 선배인 룩 음바무테가 카메룬에서 개최했던 농구 캠프에 참가하면서부터였는데요. 과거와 달리 현재 NBA는 비미국 선수들이 즐비해졌습니다. 단순히 팀에서 살아남고 경쟁하는 수준을 넘어 구단의 현재와 미래를 책임지는 선수들도 있고 뛰어난 실력 덕에 수많은 러브콜을 받는 비미국 선수들은 이젠 정말 흔해졌습니다. 그리고 현재 NBA가 가장 눈독 들이고 있는 것은 앞서 소개한 엠비드의 고향 카메룬이 있는 대륙 아프리카입니다. 사실 아프리카를 향한 NBA의 관심은 예전부터 뜨거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1년 전인 2003년부터 NBA에선 국경 없는 농구 캠프를 개최해 많은 아프리카 국가의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교육과 훈련의 기회를 제공했는데요. 그로부터 11년 뒤 2014년, NBA는 USAID와 파트너십을 맺습니다. 이 USAID는 일명 국제개발처라고 불리는 미 정부기관인데요. 주로 개발도상국을 위주로 대외 원조를 위해 만들어졌으며 1961년 당시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존 F 케네디가 설립했습니다. 참고로 대한민국도 국제개발처의 도움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 1961년 5월 16일 박정희 전 대통령이 주도한 군사정변 이후 부산 감전 화력발전소의 건설을 위해 국제개발처의 힘을 빌린 바 있습니다. 아무튼 NBA가 왜 대외정부기관과 협약을 맺었을까요? 아프리카 대륙에서 봉사함과 동시에 투자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럼 왜 아프리카일까요? 우선 아프리카는 농구에 대한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편입니다. 엠비드가 태어난 카메룬만 해도 자국 최대 인기 스포츠가 축구예요. 또한 대부분이 육상, 마라톤 등 맨몸 운동 종목에 욕심을 내지 농구 자체가 큰 인기를 끈다거나 활성화된 편은 아니라고 합니다. 언뜻 들으면 부정적으로 들리지만 반대로 시스템만 잘 구축한다면 초기 투자자가 이득을 독점할 수 있다는 것이 되겠죠. 태생적으로 강한 체격과 긴 팔다리를 가진 아프리카 흑인종이 대부분인 곳에 피지컬이 아주 큰 장점을 가져다주는 농구라는 종목을, 그것도 전 세계에서 가장 농구를 잘하는 NBA가 투자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겁니다. 실제로 나이지리아 출신 마사이 유지리 토론토 단장은 아프리카에는 엠비드 같은 재능을 가진 사람이 10명 정도는 거리를 다니고 있다며 아프리카 농구의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대대적인 투자와 함께 2019년 NBA는 피바와 함께 아프리카의 BAL을 발표하고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리그를 시작했습니다. BAL은 바스켓볼 아프리카 리그의 약자인데요. 어떤가요? 로고부터 NBA의 향기가 느껴지는 것 같지 않나요? BAL은 앙골라, 이집트, 모로코, 카메룬, 모잠비크 등 12개의 국가 소속팀이 한 리그에 참여하는 시스템이고요. 한 경기당 좌석 가격은 기본 3,500 서아프리카 프랑, 즉 7,800원 정도 하며 플레이오프 파이널 경기를 제일 비싼 VIP 좌석에서 볼 경우 약 4만 프랑, 89,000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물론 가서 볼 기회가 거의 없겠지만 가격 자체는 매우 싸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BAL 리그는 서아프리카, 이집트, 세네갈, 르완다 등 4개 주요 국가에서 48경기를 소화하고요. 미국과 국제개발처의 도움을 받아 진행됩니다. NBA가 BAL을 소개할 때 Tall Orders in Short Time 이라는 문구를 같이 집어넣었습니다. 이 Tall Orders는 단기간에 달성하기 힘든 목표라는 뜻으로 짧은 시간에 달성하기 힘든 장기적인 목표를 추구하고 있다는 뜻인데요. BAL은 리그에서 해당 국가와 지역 주민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권장했습니다. 농구를 위해 경기장을 짓고 팀을 위해 코치와 심판을 훈련시키고 직원을 고용해 티켓과 음식을 팔고 청소, 주차장 관리, 마스코트, 사무직까지 경제적 성장의 기회가 부족한 땅에 농구라는 스포츠를 유입시킴으로써 수많은 아프리카인들에게 경제활동의 기회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러니 BAL 참가국에서도 환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리그가 흥행하면 일자리는 늘어나고 일자리가 늘어나면 국가의 수익도 증가하며 수익이 증가하면 새로운 소비층이 탄생하고 이는 곧 팬덤이라는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NBA를 비롯한 유명 브랜드에서도 BAL을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으며 아프리카 소비층을 겨냥한 농구화 시리즈도 출시해 일찍이 소비자들을 선점하고 있습니다. NBA 입장에서도 투자한 리그가 자생하면 당연히 자신들의 수익에 도움이 되고 훌륭한 유망주를 발견하면 당연히 미국행에 관심을 가질 테니 투자가 없었다면 농구를 안 했을지도 모르는 신선하고 유명한 선수들을 리그에 유입할 수도 있고
투자와 봉사라는 이미지와 함께 사회적 지위도 향상되는 효과를 볼 수 있는 거죠. 어쩌면 다음 세대의 하킴 올라주원, 조엘 엠비드, 파스칼 시아캄이 BAL에서 탄생할지도 모르는 일인 겁니다. 장기적인 투자와 리그의 성장, NBA는 모든 걸 갖췄음에도 또 다른 도전을 위해 아프리카에 새로운 씨앗을 심었고 현재까진 그 결과도 매우 긍정적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연 아프리카에서 새로운 NBA 스타가 탄생할 수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렇게 농구를 통해 무언가를 적극적으로 시도하고 변화할 수 있는 문화가 정말 부러웠습니다. 언젠가 대한민국에서도 그런 순간이 탄생하길 바라며 저희는 또 다른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